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84쪽 질문 있을까요? 84쪽. 없습니까? 85쪽. 86쪽. 87쪽. 88쪽. 없어요? 180번? 18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180번이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알아두면 되게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그 그래프를 분석하기보다는 바로 여러분들은 뭔가 A, B점을 찾으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으면 사실 되게 쉽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 180번 보면 일단 B점은 확실하죠. B점은 우리가 그래프에서 y는 2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를 줬으니까 B점은 무조건 0, 몇을 지나요? 1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y는 2의 x승 그래프를 첫 번째 먼저 y축 대칭합니다. 그럼 y축 대칭하면 아시다시피 x값에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요. 그걸 다시 x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이면 다시 y는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 얘를 y축으로도 4분의 1만큼 이동시키면 플러스 4분의 1이 된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fx라고 하자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fx와 y는 x 플러스 1이 만나는 걸 찾아줘 라고 해서 문제에서 또 힌트까지 줬어. 어떻게 힌트를 줬냐면 지금 이 fx 그림을 그려줬어요. fx 그림이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에 누가 y는 x 플러스 1이 딱 만나는 점을 지금 그려줬단 말이야. 그랬을 때 만나는 요 점을 뭐라고 했어? 지금 A점이라고 했고 원래 기존에 있던 여기 있지. 요거를 지금 B점이라고 뒀다 이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 원래는 y는 2의 x승도 똑같이 몇 컴마 몇을 지나? 0, 1을 지나. 근데 얘를 무슨 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고 그 다음에 얘를 x축으로 요만큼 y축으로 요만큼 올려갖고 이 노란색이 됐어. 그럼 결론적으로 이 B점이 이동한 게 A점이 되지 않냐라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x축으로 얼만큼 올렸어? 4분의 1만큼. y축으로도 4분의 1만큼. 그럼 결국 B점은 몇 컴마 몇이었어? 0,1이었는데 얘를 4분의 1, 4분의 1만큼 옮기면 A점은 몇 컴마? 4분의 1, 4분의 5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뭘 찾아달래? A, B 사이 거리를 찾아달랬으니까 우리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니까 답은 나올 거야.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제 어떤 친구들도 있냐면 선생님 저는 그냥 다이렉트로 A점을 구할 수는 없나요? 라는 거야. 구할 수는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엔 이 A점은 교점이라고 합니다. 누가? 얘랑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랑. 자 그럼 이제 식을 같이 뒀다고 해볼게.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에다가 4분의 1을 줬고요. 이 곡선이랑 누구죠? 우리 그 직선의 방정식 y는 x 플러스 1을 같다고 둬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4분의 1을 반대쪽으로 넘길 거야. 자 넘길 때 잘 보세요. 얘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이고 얘는 x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로 쓸게. 왜 선생님 계산 안 하세요? 라고 할 거야. 그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치환할 거거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한번 t라고 치환해보자 이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묶였을 때를 잠깐 상상해보면 여기 t가 보여.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는 뭐 나오냐면 2의 마이너스 t승 t 플러스 1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거든. 왜냐면 이 지수 함수와 실질적인 다항 함수의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이 안 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제곱하거나 이런 게 안 되거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얘 그래프 한번 추론해 볼까? 이 그래프 그려보면 사실상 2분의 1의 t승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 감소하는 함수. 여기다가 y는 t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 그럼 결국엔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그게 하필 뭐야? y절편이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걸 만족하는 이 x값이 바로 t인데 그게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아 선생님 그러면 t가 0 넣어보면 2의 0승은 1이고 0 더하기 1은 1이니까 오케이 얘네들은 1로 다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찾은 거는 t값이 0이라는 거야. 따라서 x-4분의 1이 0이니까 x값은 뭐다?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바로 이 A점의 x좌표가 똑같이 4분의 1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선생님 그럼 저 좀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죠?
뭐냐면 선생님 그럼 절대 지수함수와 뭔가 다항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건 불가능합니까? 라는 건데 아니 그건 아니고 얘처럼 치환했을 때 뭔가 값이 이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아마 지수함수와 다항함수가 같다라고 나오면 이 값은 무조건 1로 갔다가 한 10문제 중 9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고요. 왜냐면 이건 감소함수인데 얘가 증가함수가 되면 무조건 교점은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얘도 감소함수인데 기울기가 음수야. 그럼 자칫 잘못하다가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방법 아닌가 보다. 다른 방법 써봐야겠다. 혹시 평행이동을 하거나 대칭이동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없으면 89쪽 90쪽 넘어가서 쭉 92쪽 93쪽 94쪽 95쪽 94쪽까지네 미안 94쪽까지 질문이요. 없어요? 그럼 마플 몇 번? 192번? 자, 192번 좀 한번 가달래요. 자, 192번 가볼게. 요거 질문 먼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왜 지수함수가 풀기가 짜증나냐면 이게 밑이 양수라고 했지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귀찮은 거야, 문제가.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192번 보면 학교 시험에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이거 다 나눠서 하실 수밖에 없겠죠. 일단 fx는 2차식이야. 미리 완전 제곱식 좀 만들어 볼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뒤에 플러스 1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 gx는 그냥 이쁘게 지수함수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a가 1보다 크냐 아니면 0과 1 사이냐가 또 문제가 될 거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f.g와 g.f야. f.g부터 먼저 쓸게. 문제 순서대로 얘의 최대값과 g.f의 최대값을 찾아달래. 근데 얘들아 난이도로 따지면 사실 누가 제일 쉬워? g.f가 제일 쉽지. 왜냐면 그냥 요 x 대신에 2차식 넣어버리면 되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얘를 뭐 할 거야? 얘를 치환하거든 원래. 우리가 얘를 막 t로 치환한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얘를 여기다 넣었는데 이 자체를 우리가 t라고 치환할 거니까 한번 fx의 최대최소를 한번 구해볼게. 자, fx의 최대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쟤를 그림을 그렸어.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이 1,2가 나왔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준 범위가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라고 했으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요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먼저 찾아보면 최대값은 2가 나올 수밖에 없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나와? 4, 마4, 마2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 근데 이걸 찾은 건 답이 아니라 누구의 최대 최소야? 바로 fx의 최대 최소고 우린 그걸 t로 치환했으니까 사실상 t 범위가 어디와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2와 2 사이라는 범위를 찾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제 치환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gt 즉 다시 말하면 a의 t승에 대한 최대 최소를 찾아달라는 건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이게 a가 1보다 클지 a가 0과 1 사이일지가 문제인 거야.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 당연히 큰 거 넣으면 크고 작은 거 넣으면 작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최대 최소는 당연히 누가 나와? 최대는 2 넣었을 때니까 a의 2승이 나올 거고 최소는 뭐가 나와? a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얘는 반대가 나올 거야. 감소함수니까 오히려 최대값이 a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오고 최소값이 a의 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우린 지금 일단 g.f에 대한 최대값은 다 찾아놨어. 물론 최소값까지 우린 다 찾아놨지.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귀찮아져. 왜냐면 우리는 이제 얘를 g를 f한테 넣을 거거든. 근데 이제 f 자체가 무슨 식이었어? 2차식이었다 보니까 얘를 넣었을 때 a의 x에 관한 2차식을 나올 거고 우린 다시 얘를 또 t라고 치환할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t로 치환하면 결국 얘는 마이너스 t-1의 제곱 플러스 2가 나오겠지. 그럼 이제 여기에 범위가 필요해. 근데 이제 우리는 누구 범위 찾아야 돼? 얘를 t라고 치환했으니까 y는 ax승에 대한 범위를 찾아야 돼.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생겨. 뭐? 또 a가 1보다 크냐? a가 0과 1 사이냐에 따라서 또 답이 달라질 것 같아.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범위가 아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어? 마1부터 2까지라고 하면 당연히 2 넣었을 때가 최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최소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나와? t값은 a의 마이너스 1승부터 어디까지? a의 제곱까지가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만약에
선생님, A가, 이거 내가 여기다 잘못 썼지? A가 1보다 크면, 요럴 때 t 범위는 A의 마이너스 1승부터 A의 제곱까지다 라고 나올 거고, 요럴 땐 반대로 나온다는 거지. A 제곱부터 A의 마이너스 1승까지다 라는 거야. 자, 이제 시작할게. 주한아. 주한이 맞았었나? 나한테 질문해서 갈게. 자, 이걸 t를 넣었어. 그래서 요 식이 나왔지. 그럼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꼭지점이 몇 컴마 몇? 1,2야. 자, 근데 첫 번째. A가 1보다 크면 대충 한 2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2분의 1부터 4까지니까 그 사이에 무조건 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꼭지점을 포함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A의 마이너스 1승이고 여기가 A제곱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최대값만 찾자. 최대값은 당연히 누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어. 반대로 이 범위가 돼도 A가 한 2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4분의 1부터 2까지니까 무조건 또 누구를 포함할 수밖에 없어? 꼭지점을 포함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럴 때도 최대값은 뭐가 나와? 2가 나온다 이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F.G와 G.F 최대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다 동그라미 쳐볼게. 최대값에만. 자, 이제 끝났어. 우린 최대값 다 구했고 이제 A값만 찾으면 되는데 F.G의 최대값과 G.F의 최대값이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같은 범위에서 최대값을 비교해야 돼. 갑자기 얘랑 같다를 하면 안 돼. 왜? 같은 A가 아니거든.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언제가 되겠어? 선생님, 저 앞에서 A가 1보다 클 때는 F.G는 최대값이 2가 나왔고요. G.F의 최대값은 A 제곱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데 A 값은 1보다 크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최종 정답은 A는 루트 2가 되겠네요 라는 거야. 두 번째, 근데 선생님 A가 0과 1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랬을 땐 최대값은 F.G는 2지만 G.F는 A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선생님 결국 A의 제곱이 뭐가 나오겠어?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A 값은 뿔마 루트 2분의 루트 2가 나오겠네요 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얘도 양수는 확정이니까 여기서 A 값은 2분의 루트 2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둘이 뭐 하래? 더하래. 2분의 3 루트 2. 이렇게 정답이 되겠지. 답은 몇 번? 1번이 바로 답이더라 라는 거야. 없습니까? 자, 그럼 마플 시너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플 시너지는 58쪽부터입니다. 이번에 어려웠나요, 혹시? 저 아직은 안 봤는데. 자, 58페이지부터 그럼 질문 받을게요. 자, 58페이지 296번부터네요. 자, 296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58쪽 질문. 없어요? 자, 그 다음 59쪽 질문. 308번이요? 자, 30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야, 이건 좀 너무하잖아. 308번은 그냥 대입하면 안 돼? 로그여서 그런 거야, 설마? 자, 위의 점에 있을 때 A, B, C 사이의 관계식으로 찾은, 그럼 넣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자, 혹시 308번 손 들어봐. 따로 해줄게. 자, 그 다음, 305번. 자, 305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뭐야, 그거밖에 없어? 305번? 뭐 혹시 305번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뭐야? 니은이요? 이거 해줄게. 왜냐면 아까 한 명 어떤 애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넌가? 너가 질문했나? 자, 305번에 니은 한번 가볼게. 자, 니은 보시면 fn 값이 일단 가정이 뭐예요? 이것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그럼 이걸 그대로 대입해보면 얘는 A의 몇 승이에요? N승이고요. 그리고 얘는 뭐가 나옵니까? B의 마이너스 N승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 다시 쓰면 B의 N승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다면 A는 1보다 크냐? 라고 했어. 그러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A의 N승이 B의 N승분의 1보다 지금 크다. 이게 이미 가정이야. 이렇게 되면 무조건 A가 1보다 커야 되니. 근데 얘들아 이거 조금 황당하지 않아? 이건 대충 예시 하나만 들어봐도 되는데 A가 2분의 1이면 안 돼? A가 2분의 1이면 2분의 1의 N승이고 2분의 1분의 1이니까 이건 2의 N승 아니야? 그럼 크잖아. 이게 성립하지. 근데 A는 지금 어때? 1보다 작아. 0과 1 사이에 있는 수야. 끝났네? 답은 니은 틀렸나 보네. 맞잖아. 아니 왜냐면은 얘가 더 크대. 얘가 더 큰데 얘가 지금 분수 형태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얘네 둘 다 증가함수면 문제가 커져.
왜? 수학에선 증가함수면 n값이 커질수록 전체가 커지는데 A, B 둘 다 1보다 큰 수가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 얘도 계속 커지는데 얘도 계속 커지면서 오히려 무슨 일이 생겨? 작은 것분에 역수가 돼버리니까 얘가 더 작단 말이야. 그럼 애초에 깨져. 그럼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A랑 B가 만약에 0과 1 사이 있는 수라면 예를 들어서 A도 2분의 1이고 B는 A보다 더 작다 그랬나? B가 4분의 1이라고만 해봐도 얘는 4의 n승이고 얘는 2분의 1의 n승이니까 얘가 더 클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A는 0과 1 사이 있는 수도 성립하니까 무조건 A는 1보다 크다라는 건 말이 안 되겠네. 그럼 니은은 틀렸다. 자, 다음 또 질문. 없어요? 자, 60쪽 질문이요. 314번, 314번 한번 손 들어볼래? 314번 할게요, 그러면. 자, 314번 보면, 자, 거리의 비를 알려줬어요. 자, 314번 보면, 요렇게 생긴 fx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gx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가로로 선을 하나 그었나 봐요. 근데 그게 y는 k라는 선을 그으면서 만나는 교점을 A, B, C라고 두자라고 했어요. 근데 얘들아 조심해야 될 게 AC 대 CB, AC 대 CB의 비율을 알려줬거든. 근데 지금 딱 봐도 그림 자체가 벌써 A는 음수 쪽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B를 만약에 1대 5라고 했으니까 5알파라고 두면 여기 알파라고 두면 안 돼요. 좌표니까 여기 마이너스 알파라고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A점도 찾았네. A점은 마이너스 알파 컴마 우리 아까 Y는 뭐였었지? K였지. 그리고 B점은 5알파 컴마 K라고 쓸 수 있었어. 이해 가십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K 세제곱값 찾아달래. 야 그럼 이거 뭔가 K 세제곱하니까 아마 내 예상으로는 아마 이게 3분의 몇 승으로 나올 가능성 커. 대부분 그렇거든 문제들이. 자 그럼 일단 대입해 볼게. 왜? 이 점 자체는 지금 요 fx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보면 뭐가 나오겠어? 자, 2분의 1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k가 나올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얘를 넣어볼게. 어디다가? gx에다가. 그럼 4에 5알파 승 마이너스 1도 k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놈하고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은 k니까? 같을 수밖에 없네? 그럼 얘네들이 같다고 둬보자 이거야. 자, 얘네들이 같다고 둬보면 자, 요거 좀 꼴보기 싫지? 고칩시다. 2에 알파 플러스 1승으로 고치고 4는 2의 2승이니까 2에 10알파 마이너스 2승이니까 지수끼리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 그럼 우린 여기서 지수 비교를 해보면 알파 플러스 1은 10알파 마이너스 2고 9알파는 3이니까 알파는 따라서 3분의 1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네. 그럼 알파가 3분의 1이면 어디다 넣는 게 나을까? 여기다 넣자. 알파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자동적으로 K 값은 2의 3분의 4승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근데 문제에서 뭐래? 얘를 3승 좀 해줘. 양쪽을 다 3승 해주면 되니까 답은 K 3승 같은 경우는 2의 4승. 답은 16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 답 꼭 확인해 주세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어요? 자, 다음 장 61쪽 질문이요. 62쪽 질문. 오, 진짜로 없어요? 감사합니다. 63쪽 질문. 31번. 자, 331번 한번 가볼게. 요거 중요합니다. 요게 낚이기 딱 좋은 문제예요. 왜 낚이기 딱 좋은 문제냐면 331번이죠.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보시면 왜 쓸데없이 왜 여기 x1이라고 주고 x2라고 줄까라는 거야. 이게 있잖아. 요 안에 들어간 이 x값 있죠. 얘네들이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나눠져요. 1번 경우는 같을 때, 2번 경우는 다를 때로 나눠집니다. 근데 왜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얘랑 이제 비교되는 문제가 뭐냐면 요렇게 나와. fx가 gx보다 클 때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여긴 x1, x2라고 안 하고 그냥 퉁쳐서 그냥 xx라고 했거든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같은 x값을 넣었을 때 f가 g보다 크다라는 거고요. 얘는 서로 다른 걸 넣어도 f가 g보다 크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재밌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지. 내가 너네들한테 2명 학생한테 성적을 비교할 거야. 중간고사 성적을. 근데 내가 이러는 거지. 정서한테 너 국어 몇 점이야? 라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희율이한테 너 국어 몇 점이야? 라고 물어봤어. 그럼 지금 난 같은 과목을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정서가 희율이보다 국어를 잘 봤어. 그럼 정서가 희율이보다 국어를 잘했네? 라고 할 거고. 그 다음 너 수학 몇 점이야? 너 수학 몇 점이야? 너 영어 몇 점이야? 너 영어 몇 점이야? 그럼 지금 이 경우는 언제냐면 같은 과목을 물어보고 점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지를 따지는 거랑 똑같아. 근데 얘는 있잖아. 전혀 생판이야. 뭐냐면 정서한테는 너 국어 몇 점이야? 저 80점이요. 희율이한테는 갑자기 너 수학 몇 점이야? 79점이요. 그럼 정서가 잘했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야. 왜? 아니, 정서한테는 국어 물어보고 희율이한테는 수학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서로 다른 과목을 물어봐도 항상 F가 더 점수가 높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무슨 뜻이냐? 내가 정서한테 어떤 과목을 물어보든 희율이한테 어떤 과목을 물어보든 정서가 희율이보다 항상 시험 점수가 높다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야. 왜 다른 과목을 물어봐놓고는 왜 정서가 항상 시험을 잘 봤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딱 한마디만 하면 돼. 정서는 전교 1등이야. 끝. 정서가 전교 1등이면 얘 아래 항상 누군가 있다는 거니까 항상 정서가 모든 과목을 물어봐도 1등이라는 거지. 근데 그럼 이거를 수학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서로 다른 걸 물어봐도 항상 F가 크다는 건 F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G의 무슨 값보다? 최대값보다 바로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 정서야, 너는 시험 본 것 중에 뭘 제일 못 봤어? 저 영어요. 몇 점이야? 99점이요. 희율아, 너는 제일 잘 본 과목이 몇 점이야? 저요, 수학이요. 몇 점이야? 저 98점이요. 그럼 얘가 제일 못 본 게 얘 제일 잘 본 것보다 항상 높으니까 얘는 희율이보다 모든 과목에 있어서 앞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진짜 fx의 최소값과 진짜 gx의 최대값을 각각 찾으셔야 돼요. 그럼 찾아볼게. fx는 2의 x승 플러스 k이고 2의 x승 플러스 k이고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3x승 플러스 6이라고 나왔어. 그랬을 때 자, 간다. 선생님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래프 그려볼게. 첫 번째, 얘부터 그릴게. 얘가 완벽하니까. 얘 조심하세요. 얘가 y는이거든. 근데 요 앞에 x 앞에, 아니 x가 아니지. 함수 앞에 붙은 마이너스는 사실 어디 있던 마이너스야? y 앞에 있던 거야. 그러니까 얘 무슨 쭉 대칭한 거야? x축 대칭한 거야. 그럼 원래는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 3의 x승 그래프인데 얘를 무슨 쭉 대칭해서? x축 대칭해서 이렇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얘를 위로 몇 칸 올렸어? 6칸 올렸으니까 얘는 점근선이 6이 될 거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얘가 바로 y는 마이너스 3의 x승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얘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근데 얘는 무조건 증가함수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얘를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일 거야.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얘랑 겹치게 그리거나 얘보다 한없이 아래쪽에 그리면 항상 얘가 얘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그려야 되냐? 만약에 점근선을 여기에 표시했다고 치고 요렇게 최소한 그림을 그려줘야 빨간색이 노란색보다는 항상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얘 마지노선을 찾아보자 이거야. 얘를 계속 낮춰 하다 보면 이 K가 뭐 될 때? 6 될 때 얘랑 같은 점근선을 가지면서 이렇게 갈 때가 마지노선이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럼 K는 결국 6보다는 항상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최소값 찾아야 했으니까 답은 6 이렇게 되는 거야. 학교 시험에서는 생각보다 범위도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K의 범위를 구해줘 라고. 이해하셨죠? 자, 쟤네 다 왔니? 내 말이? 응. 이제 알아서 들어오겠지? 응. 자, 합시다. 자, 그 다음. 자, 63쪽 없어요? 자, 그 다음 64쪽. 65쪽. 66쪽. 없어요? 67쪽. 오, 뭐야, 여기는 어려운 게 없었나 봐. 68쪽. 68쪽 없어? 68쪽 산술기하 평균이네? 중요한데? 없어? 69쪽. 몇 쪽까지야? 69쪽까지네? 69쪽까지 없어요? 진짜로? 69쪽에 371번까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앞에 중요한 문제들이 꽤 보이는데 그래도 잘 하셨나봐요? 몇 번? 없어요? 자기 거 하세요. 자기 거 했는데 다른 친구들도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럼 넘어간다? 진도 나간다? 앞쪽에 있는 거 지금 다시 어디 앞쪽? 어디 334번 334번? 어디 있어? 334번. 그래 이거 해.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자, 334번 보시면 일단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근데 어디에? 전체에. 그럼 일단은 나는 절대값을 씌우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볼게. 절대값 씌우기 전에는 3분의 1의 몇 승? x-a승. 그리고 플러스 b승이야. 마이너스 b승. 그럼 얘는 지금 원래 감소함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원래 b만큼 내렸던 식을 밑에 있는 식을 위로 다시 접어서 올렸다라고 해서 그래프에 대한 힌트를 줬어. 그리고 두 번째 힌트. 이거를 왜 내가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게 애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그럼 너네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얘가 밑에 있었는데 올라왔을지 얘가 밑에 있었는데 올라왔을지 이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따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원래는 이제 얘가 어떻게 생겼던 거야? 이렇게 생겼던 거지. 3분의 1의 x-3분의 1승이면 원래는 이렇게 생겼고 x축 방향으로 a만큼 옮겼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겼으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갔던 거지. 이렇게. 근데 얘를 접어서 올렸으니까 선생님 이쪽이 올라가서 이런 그래프가 된 거였네요 라는 거야. 그 어느 부분이 밑에 있었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얘가 원래는 밑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y는 4를 점근선으로 한대. 얘들아, 이 y는 4 점근선이 이게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뭐냐면 접어서 올릴 때는 누구도 같이 가야 되지? 점근선도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y는 마이너스 4. 이게 원래 거지. 원래 거는 여기에 가상의 원래 점근선 y는 마이너스 4가 있었는데 얘가 접어져서 올라갔으니까 y는 4라는 점근선이 옮겨졌던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놈은 점근선이 y는 0이잖아. 근데 원래 절대값 올리기 전에는 마사였으니까 b값은 4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바로 되겠지. 그 다음에 힌트를 줬어요. 몇 컴마 몇을 지난데? 4,1을 지난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야. 4,1을 선생님 이 식에다 넣어야 돼요? 아니면은 이 위에 올라간 식에 넣어야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그래프가 어디 있었냐가 중요해. 만약에 얘가 밑에 있었는데 위로 올라간 거면 4,1을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원래 밑에 있었죠?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렸으니까 사실상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식은 사실은 이 식에다 뭐 붙인 거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 마이너스 붙이기 싫어요 라고 하면 4,1이 아니라 몇 컴마 몇 지난다고 해도 돼요? 4,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해도 돼요. 원래 식에다가. 왜? 밑에 있던 거 위로 올린 거니까. 같은 4 넣었을 때 1 나온다는 건 반대로 4, 마이너스 1 지나야지 얘를 위로 올렸을 때 4,1을 지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저는 여기다 4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온대요 라고 해서 찾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어요? 367번? 자, 367번 한번 가볼게요. 자, 요런 거 이제 좋아하는 문제이긴 하죠. 이제 도형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직사각형인 게 다행이다. 자, 선생님은 그림 안 그릴게요. 왜냐면 좌표를 다 알려줘서요. P값은 알파, 3의 알파승. 그리고 Q값은 베타, 3의 베타승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안 3, 마이너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찾아달래. 근데 얘들아 완전 땡큐인 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알려줬거든. 그 말 뜻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P점이고 여기가 Q점이란 말이야.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요 가로 길이가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지. 그래서 얘가 4라는 거야. 그럼 벌써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끝났고 나는 높이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여기 뭐 하면 돼? 빼면 되겠네. 그럼 높이는 결국 3의 알파승에서 얘를 빼니까 플러스 3의 마이너스 알파승이 될 거고 마이너스 베타승이 될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넓이는 결국 4 곱하기 3의 알파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베타승과 같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모르는 문자는 2개거든요. 알파, 베타. 근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누구? 얘밖에 안 줬어요. 우리 모르는 문자에 비해 식이 적을 때는 어떻게 풀죠? 한 문자로 바꿔서 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니까 베타는 알파 플러스 4라고 써볼게.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대입해보자 이거. 그러면 4 곱하기 3의 알파승에다가 선생님 얘는 이거 마이너스 받으면요 3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승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딱 보자마자 뭔가 찌릿찌릿하죠?
저 마사가 보여서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마사는 어차피 이거는 곱하기로 찢어서 보내면 되고요. 여기 3의 알파승과 3의 마이너스 알파승은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보시면 그림 자체가 3의 알파승, 3의 베타승은 서로 길이가 양수로 나오겠죠. 그럼 선생님 감사합니다. 얘네 둘은 역수고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되니까 얘는 바로 산술기하 평균 써도 되겠네요 라는 거. 그래서 크거나 같다 2루트 둘이 곱하면 3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올 거고, 아시다시피 2 곱하기 얘는 뭐로 바뀝니까? 3의 마이너스 2승으로 바뀌어서 9분의 2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 얘까지 곱하면 정답이 되겠네. 답은 9분의 8. 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인가 보네.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음 또 질문이요. 371번이요? 왜? 이거는 오히려 앞에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건데? 이거 너 나한테 그때 질문하지 않았니? 이거. 자, 이거 딱 봐도 뭐를 치환해야 될 것 같아? 그치?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치환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 그냥 기계적으로긴 하지만 이해했으니까 이거 딱 봐도 치환할 거면 범위 밖에 는 t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야. 그럼 이제 써볼게. y는 t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kt가 나올 거야. 근데 왜 갑자기 마이너스 2가 왜 나와요?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은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2 해준 거랑 같으니까. 그래 놓고 이놈의 무슨 값 찾아달래? 최소값이니까 우린 이 식을 뭐로 고칠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거야.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라고. 그럼 얘는 일단 꼭지점이 k, 로 시작할 수밖에 없네.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라고. 이 문제가 이제 귀찮은 문제가 아니라 터프야? 그러네. 이 문제 괜찮은 문제지.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1학년 때 배운 근해 분리랑 조금 비슷해. 그리고 2차 함수 최대 최소에서 사실 이 문제 배웠었어. 왜냐면 지금 여기까지가 2학년 대수 과정이고 지금부터는 1학년 과정이야. 왜? t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다라는 거거든. 그럼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정 얘가 마이너스 2예요 선생님 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왜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2라는 놈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기억. 왜? 이렇게 되면 2보다 큰 쪽은 진짜 최소값이 꼭지점에서 나와요. 두 번째, 여기서 나올 수도 있지. 2가 K 딱 맞아 떨어진 거야. 요럴 수도 있고. 그리고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K보다 오히려 큰 쪽에 있는 거야. 디귿.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K가 꼭지점 K가 2보다 크냐 작냐 2가 됐냐를 세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럼 가볼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무조건 꼭지점이 최소값이니까 사실 기억과 니은은 동일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가 무조건 최소값 뭐일 수밖에 없다? 아까 몇이랬지?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 그럼 k제곱이 뭐 나와? 0 나오니까 k는 뭐 나와? 0 나오거든? 그럼 물어볼게. 요럴 때는 k가 2보다 어떻다는 전제하였어? 크다는 전제하였어. 그리고 2가 됐을 때였어. 근데 k가 0 나온대. 말 돼, 안 돼? 안 되네? 그럼 얘 버리면 돼. 두 개는. 그럼 무조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최소값은 오히려 누구 넣었을 때가 나와? 2 넣었을 때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요럴 때 최소값이 2니까요. 2를 넣어버리면 4 요거 할게. 여기다 넣어버릴게. 4 빼기 2 마이너스 4k가 결국엔 최소값 마이너스 2니까 4k는 4, k는 1이더라 라는 거지. 그리고 k에다 진짜 1 넣어봤더니 2보다는 작네? 아무 문제가 없겠네? 그럼 k값 구하래? k는 1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여기까지가 대수고 여기는 솔직히 1학년 과정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없습니까? 자, 그럼 로그 함수 들어가면 돼요. 그럼 마플 교과서 로그 함수 한번 펴보세요. 들어와. 자, 몇 쪽이냐면 95쪽입니다. 자, 사실 저번에 로그 함수에 대해서 진짜 초반에 좀 설명하긴 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다시 하도록 할게요. 로그 함수 처음부터. 자, 로그 함수 가볼게.
일단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이것부터 먼저 설명하자면 y는 ax승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저거를 x랑 y를 자리 바꿔서 x는 a의 y승이라고 쓸 거고 우리 함수는 y는으로 항상 표현돼야 되니까 얘를 y는으로 고치면 로그 a를 미토라는 x더라 라는 거야. 근데 결국엔 역함수라는 거는 1대1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요 A, 밑조건과 밑조건은 동일하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A는 항상 무슨 수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 당연한 거고 두 번째 A는 뭐가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결국엔 역함수 관계니까 사실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의 다 반대로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럼 복습 차원에서 말로만 할게. 지수함수는 로그함수는 써주고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뭐였어? 모든 실수였어. x에 못 넣는 거 없었어. 하지만 로그함수에서의 정의역은 뭐다? 그치. 진수에 하필 자리에 얹어갔으니까 x는 항상 양수다. 얘를 다 한글로 표현하면 양의 실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치역 말해볼게. 지수함수의 치역은 x값에 뭘 넣어도 항상 이 값은 양수니까 양의 실수였지만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x에 뭘 넣어도 y값은 항상 x에 뭘 넣어도는 아니고 x에 양수를 넣어도 항상 얘는 모든 실수가 다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치역은 뭐가 나온다? 모든 실수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선생님, 그러면 얘도 1대1입니까? 당연하지. 당연히 역함수니까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할 거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얘는 우리가 몇 컴마 몇을 의무적으로 지난다 그랬냐면 0의 0승은 될 수 없으니까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 0,1을 꼭 지난다고 했는데 얘는 반대로 진수가 1일 땐 밑이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0이니까 항상 1,0을 지난다 라고 말할 수 있었고 다섯 번째.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가장 기본값이 x축, 다시 말하면 y는 0이었는데 역함수니까 점근선이 뭐가 나온다? 바로 y축, 다시 말하면 x는 0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a가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에 따라서 증가함수가 될 수도 있었고 감소함수가 될 수도 있는데 로그함수도 당연히 그래프상으로 두 개가 존재한다. 왜? 역함수 관계니까. 그래서 먼저 제가 지수함수를 노란 색깔로 그리면 요렇게가 a가 1보다 클 때 지수함수였어요.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한번 대칭 이동을 시켜보면 파란 색깔을 로그함수라고 하면 요렇게 생긴 함수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y는 로그 a를 미터라는 x고 요게 바로 똑같이 a가 1보다 클 때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셨죠? 자, 두 번째 하나 더 그릴게. 그래프 감소함수도 지수함수가 감소함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를 정확하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보면 자, 얘가 a가 0과 1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y는 a의 x승 지수함수면 파란 색깔 로그함수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y는 로그 a를 미터라는 x고 얘도 a가 0과 1 사이더라라는 거야. 그럼 신기한 게 뭐냐면 얘는 무조건 교점이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하나 무조건 만나는 점이 있는데 로그함수, 즉 증가함수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래프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혹가다 요게 크로스 두 개를 지나가면서 만나는데 그게 나중에 배울 fx와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였어. 근데 이거 사실 1학년 때 했었거든. 1학년 때 혹시 이거 기억나나? 그때는 2차 함수로 배웠어. 그래서 어떻게 배웠냐면 요렇게 생긴 2차 함수랑 y는 x에다 대칭 이동시킨 요 gx 요 둘러싸인 넓이 좀 찾아줘 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곡선의 넓이를 못 구해가지고 어떻게 구했냐면 결국에는 요 삼각형 넓이에서 문제에서 그 다음 줬어. 어디로 둘러싸인 요 밑에 면적을 빼가지고 반쪽 넓이를 구하고 곱하기 2에서 구했다라는 거지.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미적분에서 적분을 배우잖아요.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사실 이 지금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면적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얘와 똑같이 아마 삼각형 넓이는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로 둘러싸인 요 흰 색깔 넓이를 제일 많이 주거든요. 요 흰 색깔은 문제에서 줄 것이다. 어떻게 주냐? 0부터 뭐 예를 들면 1까지
y는 x와 y는 gx로 둘러싸인, 즉 여기 넓이가 몇이야 라고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요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면적은 몇이다 라고 해서 우린 삼각형에서 얘를 빼서 여기 구하고 2배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일단 로그 함수가 이렇고,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지수함수에서요, 예를 들어서 증가함수라고 하면 a 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갈 때 드라마틱하게 커지고, 선생님 감소함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쉽게 이런 방법 알려줬지. 감소함수여도 분모가 커질수록 드라마틱하게 작아진다라고 했어. 그럼 로그는 애들이 안 틀리더라고. 로그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변은 익을수록 어때? 고개를 숙인다지. 왜지? 익을수록 앞 위에 있는 쌀의 무게가 어떻게 되니까? 무거워지니까. 그치? 그러면 똑같아. 로그도 어떻게 보면 얘들아, 요 파란색을 너네 손이라고 생각해봐. 벼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선생님, 로그 1을 밑으로 x라는 함수랑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함수랑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함수는 도대체 그래프상에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게 벼야, 파란 색깔이. 그럼 결국 무거워지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아래로 내려가겠지? 아니면 너네 손이라고 생각해봐. 손에 맨 처음 2g짜리 들고 있었는데 4g짜리 들고 10g짜리 든다고 해봐. 그러면 좀 차이가 안 날 수 있으니까 킬로그램으로 해봐. 그럼 무거울수록 너네 손은 점점 어떻게 돼? 내려가지. 그치? 그래서 얘도 똑같아. 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감소함수를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감소함수부터 한번 해볼까? Y는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 Y는 로그 4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 Y는 10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우리 머릿속에선 당연히 2분의 1이 가장 크고 4분의 1이 중간, 10분의 1이 가장 작을 거야. 그럼 자, 기준 되는 거 하나 잡아볼게. 얘를 먼저 기준 잡을게. 얘가 얘라고 해볼게. 요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 선생님, 그러면 로그 4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덜 무겁잖아. 4분의 1이 얘보다 더 가볍잖아. 가벼우면 내 손이 어떻게 돼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조금 더 올라온다. 근데 지수함수처럼 크로스가 되셔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얘가 요 그림이다. 선생님, 그럼 얘는요? 얘는 훨씬 가볍잖아. 그럼 훨씬 더 가볍게 손이 더 위로 올라오면 되니까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밑에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밑으로 내려간다. 왜? 무거운 거 들수록 내 손은 점점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무거우면 점점 밑으로 내려가니까 밑이 클수록 아래로 내려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요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이런 생각하면 되겠지. 얘가 1 되려면, 얘도 1 되려면, 얘도 1 되려면 얜 2 넣어야 되지만 얜 4 넣어야 되고 얜 10을 넣어야 돼. 그러면 같은 1의 값이 나오려고 하면 얘는 꼴랑 1 넣으면 바로 1 나오는데 얘는 저 뒤에는 4를 넣어야 되고 얘는 저 뒤에는 10을 넣어야 1에 도달해. 그래서 기준을 잡아보면 만약에 얘를 이렇게 그렸어. 이게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x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만약에 2를 넣어서 1이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두 번째 이 그림은 4를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가? 그리고 얘는 10을 넣어야 1 나오니까 저 뒤에 10을 넣었더니 이제 와서 여기 1 찍혀.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얘도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아래로 내려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오히려 지수함수보다는 로그함수를 덜 틀려요. 대소 비교할 때 지수함수 뭐 헷갈린다 그랬지? 지수함수는 증가는 애들이 안 틀려. 근데 감소함수를 틀린다 그랬지? 얘가 2분의 1 하면 x승이야. 그럼 우리는 이제 4분의 1 x승하고 10분의 1을 x승을 한번 생각해보면 4분의 1이 더 작은데 에도 불구하고 분모는 4, 얘는 2, 4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10분의 1, 분모만 보면 10이야. 엄청나게 크지? 그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분모가 커질수록 전체는 가깝게 드라마틱하게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일단은 제가 설명한 게 95쪽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96쪽에 설명했고요. 96쪽. 자, 그리고 선생님 설명 안 한 거 좀 봐볼게. 서로 역함수 관계, 점근선, 증가감소 했고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포커스의 값이 커질수록 내려오고 값이 커질수록 밑으로 더 처진다라는 거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97쪽. 솔직히 말하면 이거 평행이동은 지수함수에서 지겹도록 했으니까 크게 뭐 다룰 건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98쪽도. 그리고 99쪽. 대소비교. 나 대소비교는 못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 풀면서 같이 요것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100쪽입니다. 요거 100쪽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로그의 성질을 어줍잖게 알아서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요. y는 2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랑 y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 제곱 그래프를 그려달래. 그럼 이게 그래프가 완벽하게 달라요. 왜냐면 애들은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그는 선생님 요 2는 앞으로 떨어져서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올라가서 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라는 거야. 근데 있잖아, 우리가 수학에서 그래프를 그리시오 할 때는 그 그래프를 절대 건들면 안 돼. 퓨어한, 순수한, 아무것도 손을 안 댄 이 식에서 먼저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물어볼게. 주하나, A는 항상 무슨 수여야 되지? 양수여야 돼. A는 뭐가 되면 안 되지? 근데 여기서 X는 뭐가 되면 안 돼?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항상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그럼 잘 봐. 밑 조건, 진수 조건이야. 아무 문제 없지? 그럼 얘도 한번 말해볼게. 자, 얘도 보면 A는 양수여야 되고 A는 1이 되면 안 돼. 근데 문제가 생겨. 얘는 X에 음수 넣어도 우리는 어차피 뭐 할 거야? 제곱할 거거든? 그럼 음수가 들어가도 되네? 다만 뭐만 안 넣으면 돼? 0만 안 넣으면 돼. 그래서 얘는 x가 0만 아니면 돼. 그럼 벌써 진수 조건 자체가 달라요. 진수 조건 자체가 다르니까 이미 그래프는 모양이 틀어졌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위에 거는 여러분들이 원래 알던 대로 그리시면 돼요. 얘는 그냥 내가 알던 로그 에리미트라는 x라는 로그 함수에 2배 한 거야. 근데 좀 더 늘렸나 봐.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난 증가함수라는 전제할게. 이렇게 생겨서 얘가 2로그 에리미트라는 x야. a는 1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여기 1 지나. 근데 밑에 거를 그래프 그려보잖아요. 선생님, 아니 이렇게 없애면 x값에 양수 넣으면 얘랑 모양 똑같잖아요. 그래, 나도 똑같이 그렸어.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 로그 a리미터라는 x야. 그치? 근데 신기한 게 선생님, 여기다가 1 넣어도 마이너스 1 넣어도 얘랑 똑같은 값 같고 여기다 2 넣어도 마이너스 2 넣어도 그림이 똑같아요. 그럼 결국엔 얘는 오른쪽 왼쪽 모양이 똑같이 나와서 바로 요렇게 생긴 모양이 붙으면서 여기가 제곱이 붙어. 그래서 얘는 그림이 2개야. 요걸 한꺼번에 그리셔야 돼요. 요렇게 생긴 게 로그 A리미터라는 X제곱. 요렇게 생긴 게 2로그 A리미터라는 X다. 그럼 선생님, 제가 함부로 앞에 2가 있으면 올려서 그려서도 안 되고 2가 있으면 내려서도 안 되나요? 그치? 그래프를 그릴 땐 내리면 안 되고 뭐 이거의 값을 찾아봐 라고 하는 건 상관없어. 때로는 우리가 얘를 심지어 어디로도 가끔 넣어요? 밑으로도 넣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 그래프를 이용해서 비교할 때는 건들지 마세요. 식을 절대 변형하지 마시고 애초에 처음에 줬던 그 식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 x제곱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로그 A리미터라는 절대값 x랑 똑같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저번에 이거 한 4번째 말았는데 함수 전체에다 절대값 씌운 것과 x에다만 절대값 씌운 건 다르다라고 했어. 요거 혹시 기억나? 내가 외우라고 했던 거 뭐였지? 3, 4, 4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1, 2, 4분면으로 올린다였고 얘는 뭐였었죠? 1, 4, 4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2, 3, 4분면으로 복사한다라고 배웠어. 그래서 얘는 이 밑에 있는 그래프를 위로 올려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이쪽으로 복사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 그림이 복사가 된 거나 마찬가지야. 왜? x의 절대값 붙은 거랑 사실 똑같거든. 1 넣고 제곱하나 마일 넣고 제곱하나 1 넣은 거 절대값 씌우나 마이너스 1 절대값 씌운 거랑 똑같거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2개 나오고 얘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100쪽에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그래프 중 이 그래프와 똑같은 걸 찾으셔야 하거든. 그럼 선생님은 그래프 그리지 말라 그래. 사실은 이거 그래프 그려서 비교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냐면 밑 조건, 진수 조건 쓰세요. 근데 진수 조건이 똑같아. 그러면 얘는 같은 함수야. 근데 진수 조건이 달라, 밑 조건이 달라, 그럼 걔는 다른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100쪽의 내용이고 101쪽은 얘들아 그거는 그냥
우리 그 대소 비교야. 밑이 더 클수록 어떻게 갈 거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고 102쪽에 보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교점의 개수인데 얘들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같다고 둘 수 있을까? 없어. 아까도 우리 어려운 거 하나 있었잖아. 지수함수랑 다항식이랑 같다고 둘 수 있었어? 사실 없었지. 근데 똑같아.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절대 같다고 둘 수가 없어. 이런 것들 있을 수 없다고. 이거랑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찾아줘. 못 찾는다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연습해봤지만 얘네 둘이 만약에 역함수 관계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교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이거 1학년 때 직역도로 배웠잖아. 1학년 때 fx 주고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그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의 교점 진짜 gx 구해서 같다고 뒀어요? 아니요. 우리 어떻게 풀었죠? 이거 역함수 구해서 같다고 두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우린 이걸 다른 방법으로 풀 거야. 어떻게 해요? fx와 는 x의 교점을 찾아도 돼 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가 뭐냐면 다항식이 나왔고 여기는 y는 x여서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만나는 교점이 2개 나오면 아마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교점도 2개일 것이다 라고 풀었던 거지.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얘랑 얘 교점 찾아줘. 우리 못 찾아요. 는 x야. 선생님 근데 이것도 큰일 났어요. 지수함수고 다항함수예요. 그치? 얘도 사실 못 찾아. 그럼 결국에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교점을 구하라는 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하는 문제는 드물다 이거야. 없다라는 거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문제에서 대놓고 줄 거야. 그냥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x값이 1과 2일 때 이렇게 시작해. 그럼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같다고 두는 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수함수랑 y는 x도 같다고 두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냥 애초에 그냥 x값을 줘버리는구나. 그럼 따라서 뭐 여기다 1 넣었을 때랑 1,1일 수밖에 없고 2,2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어떤 함수를 찾는데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로그 함수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